네, 앵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아주 즐거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하송을 불러주신 우리 전문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우리 전문가 가수님들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축하송은 저도 애터미 하면서 처음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네요. 네, 이분은요, 굉장한 효자시고요. 네, 어머니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항상 파트너들에게 따뜻하게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네, 그리고 배용준 씨처럼 생겼습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이 축하 메시지처럼 또 축복을 마음껏 받고 계신 우리 주진한 크라운 마스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요렇게 꼼짝 말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인사는 옆에서 드릴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주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너무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환영을 해주시니까 머리가 약간 멍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받아보지 않은 그런 환영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선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곳에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전에 이제 분당이 좀 가까운 걸 아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네. 스마일 비전 센터 이름도 좋은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분당이 좀 가까운 센터였고 그래서 이 인근에 별로 센터가 없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 라인에서 하는 곳은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오는데 한 집에서 오는데 한 10분 걸렸나요? 10분? 네,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가까워서 너무 좋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밝고 분위기도 좋고 또 우리 사장님들도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잘 왔다. 참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강의를 애터미에 대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이제 와서 느낀 것은 이제 강의를 할 게 아니고 간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분위기가 지금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리고 있어요. 이 저기 뭐야 속사적인 얘기를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막 스테인드 글라스라 그러나요? 너무 밝고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다 양이죠.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분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특별히 이렇게 저기 일본에서 아이바 총장님 좀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이렇게 저기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벌써 한 5, 6년 전에 뵙고 오랜만에 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형제 라인이시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일본에 2010년에 지사 생기기 전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 정말 초창기 일본 초창기 몇 분 없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뵀던 분이고 일본 갔더니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데 마중 나왔던 분이세요. 예. 그런 이제 인연도 있고 그러신데 이렇게 멀리서 뵙고 또 우리 아이번 총장님 외에 이제 우리 파트너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멀리 계시는 또 이제 이곳에 매일 오시는 분이 아닌 분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우선 근데 저기 뭐야 우선 여러분들 같이 모이신 분들이 인사를 좀 하셨나요? 아침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호.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그리고 조금 이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사업 설명을 하는 줄 알고 왔어요. 이제 보통은 다 센터들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사업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업 설명은 회사 소개, 제품 보상 플랜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 이제 사업 설명이 아니고 사업 전개 방법. 우리 이제 흔히 애톡 용어로는 SMP를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니고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왔어야 되는데 조금 좀 준비를 못하고 사업 설명은 잘할 수 있는데 오늘은 SMP는 아닌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노래도 제대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게 복음성가죠. You raise me up 이 노래 맞죠? 그걸 한글로 하신 거죠? 예. 저는 이제 복음성가 찬송가는 잘 모르고요. 일반 그냥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임영웅 씨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불러요. 예.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저희 아내를 보면서 꼭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하루가 편안하게 시작을 해요. 여기 지금 이 줌에도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미국에서도 들어오시고 하셨네요. 오늘 이렇게 멀리서 들어오시고 다 오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설명이 아니고 일단 그러면 일단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좀 약간 사업하신 지가 몇 년 되신 분들이 계시다고 여기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가장 최근이 얼마 되신 분인가요? 사업하신 지? 한 몇 개월? 몇 개월? 아직 1년 안 됐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1년 안 됐다. 여러 분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제 1년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사실 애터미 사업 배우는데 한 3년 걸려요. 3년. 3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하던 일에서 좀 특이한 부분, 좀 일반 일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이제 깨우친다 그럴까? 자기가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시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보통은 내 사업 설명 듣고 한 두세 달 하면 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뛰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알만하네. 애터미 사업을 이제 알만하겠다는 건 한 2, 3년 지나야지 되고요. 저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제 오신 분들도 좀 하시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일 자체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 하신 분들은 뭐 열심히 하셔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도 가시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사업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는데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성공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드리기 전에 이제 애터미가 지금 2009년에 회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한 15년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회사가 연매출액이 이제 국내가 한 1조, 해외도 1조가 넘어서 거의 2조에 이르는 그러니까 2조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500대 기업,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 일반 기업으로 쳐도 한 거의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 이제 회사 커지면서 이 회사와 함께 또 사업자들 이 같이 성공을 해서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로얄 클럽도 거의 200여 명에 이르고 크라운 클럽이 국내 한 60명, 해외에 거의 20명에서 80명. 그러니까 크라운 클럽은 4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크라운 클럽인데 저도 시간이 오래됐죠. 2009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4억 이상 수입자는 60명, 국내만 60명이라면은 삼성전자보다 많은 숫자예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뭐 수백조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이제 1억 연봉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기업들이 뭐 한 거의 차장, 부장 되면 거의 1억 이상을 받죠. 그런데 실제로 2억 이상 받으려면 임원이 돼야 되고 임원부터는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대기업에서 임원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이제 4억을 받으려면 사장단에 들어가야 돼요. 사장단에. 사장단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회사지만 그렇게 60명이 안 됩니다. 사장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 정도면 사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여러분이 하시는 반도체 부분도 사장이 여러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부분도 있고 가전 부분도 있고 또 무역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론 수출하고 그러니까 꽤 많습니다 사장단이. 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대학교 동창 중에서도 삼성 거기서 사장한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으니까 꽤 많은 거죠. 그래도 60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고소득자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그 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신 이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성공하고 어떤 돈을 무조건 많이 번다고 성공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고소득자가 되면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성립이 돼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에 해로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오히려 이제 성공자가 아니고 사회에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고 흔히 성공자라고 얘기할 때는 우선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회에 피해를 안 줘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좀 이로움을 끼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많이 받은 부자들은 성공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재수가 좋은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근데 애터미는 일단 사회에도 이로움을 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성공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력으로 성공하죠. 여기는 여기 뭐 오셔갖고 뭐 자기 노력 외에 백 써갖고 성공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흔히 일반사에서 아직도 좀 남아있는 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많이 깨끗해졌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뇌물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근데 애터미는 애시당초에 그런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버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위직이 돼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장부터 시작했다. 여기 아까 여기 아까 국장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없죠. 무조건 다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부터.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서 뭐 나는 사업하는데 누구한테 좀 뇌물을 줘서 빨리 승급을 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전부. 가끔 있어도 좋은데 한 분도 그렇게 안 가지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말 깨끗하고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사회가 깨끗해졌어도 여러분 그 유명한 로우펌에 가면 그 뭐 여러분 아시는 김앤장, 태평양 이런 데 가면 로우펌 가면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들이 이제 옛날에는 사실부터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변호사 자격 시험인가? 이제 그게 대학원을 나와서 법률 대학원을 나와서 뭐라 그러죠? 로스쿨이라고 그러죠.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큰 로펌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아주 본인이 공부 잘해서만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데 가보면 아버지가 고검장, 지검장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빠 찬스, 요즘 잭이라고 안 하고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맘만 같아서는 제 아들도 여기서부터 스타부터 좀 시작시켜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애터미 사업은 본인의 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성공자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사회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우선 저는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첫째, 자기한테도 자기한테는 이로운데 남한테는 해로운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요. 좋은데 남한테는 해로운 그게 뭐예요? 마약.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제 불법적인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한테도 이로운데 남한테는 뭐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만 먹고 사는 그런 일도 있죠. 근데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나한테도 이롭고 남한테도 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롭다는 표현이 이제 남한테 행복감을 주는 일도 이롭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그래서 옷가게
여러분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행복감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예쁜 옷을 만들어서 판다. 그것도 남한테 사실은 행복감을 주는 일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멋진 음악을 들려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가수들도 남한테 행복감을 주는 일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 남한테 행복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노력을 해서 나도 부자가 되고 내가 노력을 해서 후원을 해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명분하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성공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뭐 다단계 판매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나 잘못된 업체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대로 된 회사인 애터미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들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만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꼭 성공하시고 여러분 파트너도 꼭 성공시키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전히 목이 안 좋고요. 2월 한 달 동안 제가 아파서 활동을 전혀 못했어요. 제가 원래 기관지염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관지염이 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침 정도 나는 기관지염이 아니고요.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숨을 못 쉬고 막 거의 막 이렇게 잠도 누워서 못 자고 앉아서 자요. 왜 누워서 못 자면 누워서 누우면 이게 가라앉아서요. 이게 막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눕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막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인데 고름이 막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막.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활동을 못 하다가 이제 활동한 지 며칠 됐거든요. 계속 아프다가. 예. 그래서 아직 목소리가 어때요? 좀 정상이? 아니죠. 예. 제가 원래 좋아요? 이게 이제 허스키구나. 근데 제가 원래 허스키는 아니에요. 지금 목이 안 좋아서 허스키고 아까 노래를 잠깐 불렀지만 제가 원래는 상당히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근데 제가 기관지 성대가 안 좋아서 근데 어쨌든 오늘도 우선 물도 많이 마시고 여러분이 조금 캑캑대는 소리가 저도 좀 제가 듣기에도 제가 싫은데 여러분도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전에가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어쨌든 정 불편하시면 이제 어, 귀를 좀 막으실 수는 없고 어떻게 어쨌든 저는 이제 원래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는 은행원을 오래 했어요. 여기 제가 오다 보니까 그 SH제일은행 문 닫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정동 센터. 옛날에 제 친구가 거기서 지점장을 했는데 제 은행 동기가 지점장을 했었는데 그 SC제일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애터미 만났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서 지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사 팀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사표를 내고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사표를 내 분명히 쫓겨났지 거기서. 왜냐하면 지점장이 연봉이 1억인데 뭐 그걸 저기 뭐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나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또락이라 그럽니다. 또락이. 불장은행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나서 흔히 한국말로 말하면 다단계를 한다. 제정신은 아니죠. 그쵸? 예, 제정신은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진 않죠. 저도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사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은행을 계속 다니면 은행에서 성공하면 제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잘 산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살 줄 알았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그렇지만은 어, 그 직장인 취직할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이가 한 50이나 이렇게 되면 다 성공해 있을 줄 알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여러분 20대나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한테 너 나이 50, 60대에서 어떻게 살 것 같으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저 그때 못 살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희 때는 그런 사람은 없었죠. 다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행에 입행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출세하면 제가 대학교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은행에 이제 입행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부행장은 해야 되겠다. 은행장은 이제 청와대 백, 흔히 말하는 상당히 권력이 있어야 돼 가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은 사실은 옛날에는 주인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 돈을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은행장을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통령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은행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이제 권력과 이런 게 다 줄이 다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체질적으로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어쨌든 부행장을 해야 되겠다. 실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생각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상당히 제가 좀 출세를 했었습니다. 그냥 은행 내에서 별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 내에서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날고 기는 은행원이었어요. 항상 제 대학교 졸업하고 은행 들어온 친구들이 한 그때 동기가 한 350명 되는데 그 350명 중에서 저보다 제가 은행 나올 때까지 진급이 빨랐던 애는 저보다 빠른 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첫 번째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은행 내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둔다 그럴 때 깜짝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왜 은행을 그만둘까? 그리고 이제 더 놀란 건 나가서 다단계를 하니까 더 놀랬죠, 사람들이. 처음엔 나 어디 스카우트를 당해서 어디를 갔나 이렇게 당했는데 애터미의 스카우트를 당했죠, 제가. 애터미 스카우트.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나가고 있었죠, 은행에서. 근데 점점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은행에서 직급이 올라가는데 제 마음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무리 은행에서 성공해도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40대 초반에 조금 느끼다가 중반 되고 후반 되니까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은행에서는 아무리 제가 해도 끝이 안 나는 일이구나 이게. 예. 그냥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가 보이죠. 부행장이 되면 연봉이 한 2억 정도 돼요. 2억 정도 됐어요. 근데 2억은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한 3년 임기거든요. 그리고 재수 좋으면 6년 하고 두 번 해서 최장 6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씩 6년 받으면 12억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기를 원했길래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냐. 이렇게.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뭐 욕심이 엄청 많은가 보네. 예, 맞아요. 제가 저보고 옛날에 돈 욕심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은행 다닐 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동기들 친하지 않은 사람도 좀 제 얘기를 들으면 당신 돈 욕심이 참 많다. 돈 욕심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돈 욕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돈 욕심이. 예.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돈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저는 꿈이 있었고 걔네들이 꿈이 없었던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의 꿈이 욕심으로 보입니다. 그게. 예. 여러분이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뭐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뭐 그냥 적당히 살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돈하면 사냐? 인생이 돈이 전부냐?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근데 옛날에 그래 나 돈 욕심 많아. 돈 욕심 많은데 어쩔 건데. 어쩌라고. 나 돈 욕심 많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원했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어머님이 이제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40대 후반부터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망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망했죠. 저는 원래 태어나기는 그 경복궁 여러분들 앞에 경복궁을 보면 좌측에 보면 서촌이라고 있고 우측에 보면 북촌이라고 있어요. 다 기와집들이 많은데 저는 북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를 화동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제가 태어난 기와집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 집이 아직 한옥 보존구역이 돼서 헐지를 않고 제가 태어난 집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한 은수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사업을 해서 계속 그냥 편안하게 살았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40대 후반 50이 돼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좀 원래도 성격이 여리신 분인데 삽에 맞질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시다가 있는 돈 가지고 하다가 이제 다 까먹으신 거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생길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 정도로 망했냐면요. 그 집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이렇게 어떤 그 집 그런 뭐라 그래? 집달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오더니 집에 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에 딱지를 붙이고 딱 이불하고 밥솥 이런 숟가락만 내놔요. 길에다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날 저녁에 갈 일이 없고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가냐?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어 이제. 그때는 부도나면 무조건 구속이니까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제가 장남인데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족이죠. 이 네 가족이 오갈 데가 없이 길바닥에 있는데 어머님 친구가 그 홍제동에서
어, 요즘 말하면 원룸이라는데 그건 점잖은 말이고 옛날에 쪽방들. 옛날 그 시대 때는요, 70년대니까 그게 쪽방들이에요. 산비탈에 홍제동 가면 다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데인데 거기에 방이 8개 있는 집인데 하나가 비어 있다고 어머니 친구가 그냥 그걸 써라.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8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 근데 아침만 되면 수십 명이 줄을 서요, 화장실. 그 재래식 화장실. 근데 그런 곳에서 저희가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벌어서 제 동생 둘을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찜 장사하고 정말 뭐 거의 좌판을 하다시피 하셨는데 어, 그 원래는 이제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제 미술을 전공하셔갖고 미술 그리고 이제 화가까지는 아니지만 편하게 사시던 분인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활에 뛰어들어서 이제 거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그걸 해서 저희 동생 둘을 다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동생들은 그냥 고등학교나 나왔으면 잘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대학교 다녔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손을 못 내미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과외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죠. 과외도 하고 뭐 장학금도 조금 받고 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손을 못 내미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고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에 제가 장남인데 울기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님만큼은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효자라기보다는 어떤 제 의무감, 장남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장남 뭐 이런 게 없죠. 전부 그냥 보통 하나나 뭐 아니면 외동아들, 외동딸 이러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래 되니까 이제 그다음에 가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장남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게 제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93살이세요. 93살이시고 식사를 잘하세요. 지금도. 술 잘하시고요. 뭐 옷도 예쁜 걸 좋아하시고 근데 요즘은 조금 덜 하시다고 이제 93살이 되니까 옷에 대해서는 관심 조금 덜어지셨는데 80대 후반까지도 계속 옷을 철저히 사셨어요. 철저히. 철저히. 때 되면 바꾸고 그리고 나이 드시는 원색을 좋아하세요. 원색을 막 핑크, 빨강, 노랑 이런 거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예. 옷 집에서 저희 어머니 옷 담당은 저희 아내가 이제 옷 담당이에요. 저는 뭐냐면 먹거리 담당.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식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맛집을 되게 이렇게 맛있는 걸 자꾸 찾으시는데 제가 이제 맛집 담당입니다. 맛집 담당.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시고 식사를 하러 다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여러분 결국 나이가 많이 드시면 요양병원 가시잖아요. 요양병원도 차이가 많은 건 아시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100만 원짜리에서 정부 보조를 받는 데도 있고요.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900만 원, 1000만 원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여기 뭐라 불러요? 여사님, 선생님 다 이렇게 불러요. 할머니 밥 먹었는데 또 달라 그래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여사님 배고프세요? 이렇게 어, 비싼 값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 요양병원 얘기하면 펄쩍펄쩍 뛰세요. 난 집에 있다 죽을 거다 이러시는데 노인분들은 좀 싫어하시죠. 예. 어쨌든 이제 뭘 하든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첫 번째 이제 목표였어요. 제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첫 번째가 이제 그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저희 부부도 좀 이제 나이가 들면 일을 안 할 때쯤 해외여행도 다니고 좀 편하게 살고 또 저희 아내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도 치고 어쨌든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노후 준비 신경 안 쓸 만큼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애가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만큼은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정도는 사줘야 되겠다. 결혼할 때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어서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그리고 나서 제가 돈 벌어서 결혼하고 제가 돈 벌어서 집 사고 제가 돈 벌어서 동생들 도와주고 동생을 결혼할 때 항상 제가 목돈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어쨌든 모든 걸 이제 아버지가 또 아파서 한 병원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뒷바라지 그때는 동생도 좀 커서 이제 같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뒷바라지하고 지금도 어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저는 생긴 걸 보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같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부모님한테 유산이라는 건 1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유산을 못 받고 우산만 3개 받았어요. 제가.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게 제가 지은 노래는 아니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애한테만큼 집은 하나 내가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도 좀 이왕이면 좀 좋은데 뷰가 좋은데 이왕이면 좀 큼지막한 데 살아야 돼. 저택은 아니지만 살아야 되겠다. 차도 이왕이면 좀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저는 옛날부터 누가 야 기름도 안 나는 나서 티코면 되지. 너는 네가 무슨 벤츠를 얘기하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내가 좋은 차 타겠다는데 네가 왜 떠드냐. 너나 그거 타라 티코. 너 티코 좋아하면 티코 타. 그 티코 좋아하는 애들은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철 타고 다녀요. 전철. 여러분 꿈이 작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제 꿈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사실은 저는 뭐 살면서 하도 힘들어서 뭐 누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니도 제대로 이제 제가 잘 못 모시는데 누구를 가서 기부를 합니까 제가 식구들도 못 챙기는데 전 철저해요 그거는. 우선 무조건 내 가족 챙기고 남는 게 있으면 제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지 뭐 집안 식구들을 제가 지금 못 챙기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넉넉해졌으니까 뭐 좀 기부도 하고 부모 없는 애들 좀 도와주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젊었을 때 꿈에는 기부라는 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건 그냥 모든 게 이제 가족한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면 제 이 꿈이 지나친 욕심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분들은 다 이 정도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과하다고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게 이 정도 살려면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되고 우선 자체 월급쟁이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월급쟁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대기업이나 뭐 은행 퇴직한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 은행 동기들 다 퇴직했죠. 지금 퇴직했죠. 지금. 네, 지금 진짜 보기 싫어. 그거는 시작하다 엄청 어렵게 살고 있어. 아니 왜 거기다 퇴직금도 몇 억씩 받았는데 왜 어려워? 한 3억 정도 받아가지고 나는데요. 일 없으면 그 10년이면 다 까먹어요. 10년이면. 그 씀씀이가 좀 더 처음엔 좀 크거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저한테 돈 욕심이라고 돈 욕심 많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제 그게 꿈이었고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은행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들어야 살 수 되는 거라. 없는 거를 제가 이제 어차피 나오는 느끼게 거. 됐고 절실하게 느꼈고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다른 일을 제가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냥 대충 그래도 다니지 않냐? 그냥 그렇게 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못 그게 살아요. 저는.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은 그냥 뭐 좀 여러분 아침부터 오전부터 듣기 싫은 얘기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일을 찾았는데 금방 일이 나오지가 않고 간혹 뭐 연봉이 한 2, 3억 되는 데가 있어도 그건 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데는 대부분 하버드 나오고 뭐 프린스턴 나오고 이런 데 나온 애들이에요. 스탠포드 나온 애들. 그래서 저는 그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가서 저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줄. 무시하게. 제가 일을 찾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나마 은행 다니는 게 그나마 낫다. 너 딴 데 가면 그것도 못 본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다가 그렇게 한 2, 3년을 지내다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애터미를 딱 만나서 들어봤는데 저는 박동철 임피리얼이 저한테 이 사업을 권했습니다. 임피리얼 하는 거 하셨죠? 그렇죠. 저한테는 은인인데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주방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가스불을 많이 맡아서 그 폐에 이제 폐암 같이 폐암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고 왜 주부들이 왜 폐암 걸리는 이유가 담배 피는 모르지만 담배 안 피는 경우도 폐암 걸리는 분이 있잖아요. 주부들. 그게 그 가스를 많이 맡아서 그래요. 그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게. 뭔지 요즘은 알겠다. 인덕션이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제가 애터미를 들어보게 됐죠. 처음에는 제가 잘 안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안 들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네트워크를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그렇게 신뢰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메이가 이건 딱 불량해요. 아메이가 제일은행 그 주거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은행의 주거래였었어요. 삼성문 지점의 주거래였거든요. 이거 제가 잘 알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 회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사회적으로 조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래서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한국원자력 연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들어봐야 되겠다. 저는 참고로 다른 사람들 뭐 절대로 그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절대로란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저는 안 해요. 각자가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했겠죠.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절대로라는 기준에 잡혀 있었으면 절대 애터미 안 합니다. 제가. 그렇죠? 목표가 은행장을 되는 거였었을 수도 있어요. 됐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다 그 동창들이 힘센 놈들이 많아갖고 실제로 힘센 애들이 많아갖고 저한테 와서 너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은행장 되는데 도와줬을 텐데 너 왜 나왔냐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센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다 이제 다 은퇴하고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다 그러면 제가 많이 가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도 가서 쫓아가 보고 뭐 별로 다 했는데 애터미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봤죠. 들어보고 그럼 아메이는 왜 하느냐? 아메이는 제가 물건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보니까 그건 비싸서 제가 그 지점장도 쓸 수가 없는 사실 제품들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마음 놓고 쓰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게 그냥 물건은 좋다 치더라도 너무 비싸 생필품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치약 하나에 7,000원, 10,000원 하면요. 아니 우리가 소금으로 이빨 닦던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소금으로 이를 닦았나 이렇게. 저는 참 학교에서 옥수수 급식빵을 먹고 자란 세대예요. 예? 여러분 옥수수 급식빵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저 사장님은 드셨을 수도 있고, 옥수수 급식빵을?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신 건데, 예. 어쨌든 어,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확실히 생겼죠. 확신이 이제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제가 제품으로 확신이 왔고요. 또 하나 제품을 이게 써보고 제가 집에 저희 아내가 화장품 써보고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좀 반대했었는데 화장품을 써보고 너무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주변에 몇 명한테 갖다 줬는데 처음엔 시통치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던 사람도 쓰고 나면 완전히 표정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바뀌었어 이제 더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사실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네, 커피 이 생각나. 제품이 저한테 이제 확신이 굉장히 오케이. 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만치 이제 만나. 자기 마지막 근데 나만.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만 가지고 그렇게 확신이 오나? 다시 말아. 은행에 다니면 은행에도 제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맞지? 여러분 예금 대출 상품이 있죠. 얼굴. 은행도 뭐에 상품을 팝니다. 그거를 세일즈를 해요. 은행도 여러분 예금하세요. 진짜 대출을 거짓말 쓰세요. 안 그거 다 된다. 자기 세일즈입니다. 진짜 거짓말 하면 세일즈예요. 안 된다. 근데 그 상품을 팔아 보면 잘 안 팔려요. 왜 안 그렇게 팔리냐면 한잔 그게 하면 좀 더.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하면 니네 은행에 예금하고 뭐 이러면 뭐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탈락했네. 뭐 아이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일은행, 상업은행 여기는 거래하고 있는데 노래 제일은행으로 보다. 옮기라고 뭐 제일은행 옮기면 뭐가 좋은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우리한테 시간 오면 문제야. 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뭐 좋은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럼 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제 얼굴 봐서 좀 해달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은 그 당시에 금리나 금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못한다랄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게 은행이 영리 은행이에요, 비영리 은행이에요? 영리라고 생각하시죠?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비영리. 왜 비영리냐면은 모든 은행이 각자를 영리를 추구하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야 돼요. 근데 모든 은행이 똑같다는 건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경우는 영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이 영리 같아요? 비영리 같아요? 이젠 조금 뭔가 물어보는 게 이제 좀 비영리일 수도 있겠다. 근데 왜 병원이 돈 많이 버는데 왜 비영리예요? 영리일 것 같죠? 비영리예요. 우리나라에는 영리 병원은 없습니다. 전부 비영리. 왜 비영리냐면은 모든 병원이 다 입원료 1인실, 6인실 이런 점이 똑같고 다 조제비가 똑같고 의사들 처방하고 수가가 다 똑같아요. 그게 비영리라는 거예요. 영리가 되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병원이 좋아. 시설이 막 미국에서 막 장비를 엄청 들여오고 막 최신의 첨단 장비를 들어놓고 의사들도 저기 뭐 미국에서 활동하던 막 그 미국 유수의 그 하버드 의대에서 활동하던 사람 데려다 놔. 연봉을 엄청 주고. 그런 데는 만약에 그런 병원이 생기면 하루 입원료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다. 그게 영리예요. 우리나라는 영리 병원은 없어요.
영리병원을 자꾸 만들자고 하죠 지금. 누가 그러겠어요? 자꾸 만들자는 게? 누가 그래요? 부자들이. 부자들이. 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응급실에 가보면 병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다 헤매는 거야. 그 가면은 막 그래서 전화하고 뭐. 근데 진짜 비싼 병원 가면 통통 비죠. 빌 수밖에 없어요. 병상이 많고 입원실도 많죠. 그 대신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병원에서 환자 100명 받는 것보다 그냥 그런 부자들 몇 명 받는 게 훨씬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원은 다 B형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은행도 사실은 그래서 B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이 달라요.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애터미 상품을 보고 제가 확신을 얻은 이유가 은행 상품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건 되게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되게 쉽네. 이거는. 왜? 다른 데보다 싸고 좋으니까 얘기할 때 그거 쓰세요 그럴 때 이거 왜 써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싸고 좋으니까. 예. 내 얼굴 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사업은 부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탁이라는 것은 약간 자기가 뭔가 조건이 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을 때 내 얼굴 봐서 나를 봐서가 부탁이에요. 근데 우리 사업은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내 얼굴 봐서가 아니에요.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써봐라. 예. 지금 안 쓴다고 그럼 나중에 써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다. 예. 어쨌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확신을 줬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아 이거는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회장님 박한길 회장. 예.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뭐 어떤 그 생각 어떤 건 잘 모르죠. 예. 사실은 지금도 잘 몰라요. 뭐 사람이 사는 게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거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죠, 사실. 그런데 하나 제가 분명한 것은 은행원 시각으로 봤을 때 능력이 뛰어나다. 그건 제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럼 회사가 능력이 경영자가 능력이 오너가 능력이 뛰어나면 회사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한테 이제 확신을 줬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중명품이라는 말 그때도 그런 말을 하셨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사실 이게 말을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고 어떤 그런 생각에 굉장히 창의력이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러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 두 가지를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할 거 굳이 사표를 내냐 그냥 부업으로 계속 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얘기할 수도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던 결혼해서 살다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렇죠. 여러분 표정은 그런 경험 전혀 안 해보신 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이 싫어지면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고 심지어 밥 먹는 모습도 싫어요. 쩝쩝거리는 것도 듣기 싫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헤어지는 거죠. 예, 제가 직장이 그랬어요. 직장이 딱 그런 느낌이 아 하루도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 돈이 뭐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월급 받아 살아온 건 감사하지만 고맙지만 가족을 부양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를 다닐 수가 없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빨리 내가 전업으로 해서 이제 이걸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하니까 제가 이제 수입이 2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그만둔 거죠. 예. 그리고 한 8년 했을 때 제가 이제 수입이 4억이 됐죠. 4억이. 여러분 표정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지시네요. 점점 이제. 여러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도 열심히 했어요. 한 5년간은 밤 12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거의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깨어 있는 걸 못 봤어요, 제가. 항상 자고 있었어요. 가다가 깨서 왔어. 자 빨리 이렇게. 참고로 저 사업은 제가 주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좀 도와주긴 했지만 초창기엔 제가 이제 석세스하고 세미나를 몇 번 데려갔죠. 이런 회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했고 소비자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했지만 어쨌든 사업자는 주사업자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애텀에서 이게 성공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때 아주 그만두길 잘했다. 또 이렇게 나오네. 그만두길 잘했다. 옛날에는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너 미쳤냐? 뭐 대충 다 그래요. 근데 너 그만두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번은 어, 꽤 오래 제가 수입이 거의 4억에 육박했을 때 처음으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얼마 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전까지는 돈 버냐고 잘 뭐 그냥 내가 좀 벌어오면 그러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이제 제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니까 내가 얘가 도대체 얼마나 버나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돈 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잘 되냐 그러면 잘 돼 이러고 말았지 얼마 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얼마 버냐고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 우리 수당 나온 그 컴퓨터로 나온 거 표를 보여줬어요. 거기 얼마 찍혀 있어요? 이제 4억, 5억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봤는데 많이 버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해요. 조용히 이렇게 덮어놓고 가만히. 그 후에 저한테 다시 또 얼마나 더 버냐는 물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는 돈 얘기 안 해요. 쇼크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벌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벌어? 아니 뭐 한 2억이나 많이 버는 거죠. 그것도 많이 버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걔네들이 얼마를 버냐면 은행 다 그만두고 연봉이 2천이 안 돼요. 대부분 여러분 은행 퇴직하고 하는 계약직 일들은 한 달에 뭐 많이 벌어야 150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800이니까 그 정도 버는데 걔네들한테는 2억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런데 4억, 5억 이렇게 되면 어때요? 쇼크를 확 받는 거예요, 이제. 쇼크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말이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돈 내면 같이 나눠내자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돈 내도 가만히 있어. 제가 돈 내도 아무 얘기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사실은 제일 좋아해요. 어머니가 한 4, 5년 전쯤에 저한테 저희 어머니는 아까 저보고 효자라 그랬는데 어, 다른 사람이 그 큰아들이 효자셔요 이러면은 저희 어머니 뭐라 그러지 아세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걔가 효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효자는 무슨 효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걔가 무슨 효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들을 다 키워냈기 때문에 본인이 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효자? 효자가 아니 더 잘해야지. 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게 굉장히 실제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전혀 뭐 그런데 한 4년쯤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아범아 내가 참 행복하다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다.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동안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신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뭘 사드려도 뭘 하셔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직접 저희 그 가족인 데서 아범아 내가 되게 행복하다 지금. 네 덕분에 참 내가 말년이 행복하구나라고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도대체 당신이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행복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애터미 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가 한 이제 원래 이제 학원을 했었어요. 학원.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수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4년 차 돼서 한 2억 되니까 학원을 그만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연에 2억 버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때 저희가 이제 그랜저를 타고 있었는데 집에 한 대조차 또 한 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애터미 하면서 그 뭐죠? 소나타 중고를 제가 샀어요. 26,000km짜리를. 그걸 이제 제가 대전에 맨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샀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26만 킬로대 팔았어요. 그거를. 팔고 근데 또 그게 4년 전쯤 됐을 때, 4년쯤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사던 그랜저를 제가 또 물려받았어요. 저는 중고차 전문이에요. 그래서 중고차 전문. 근데 차를 바꿔달래. 그래서 뭘 사고 싶냐니까 그때 K9이 뭐 거의 막 나왔을 때 같아. K9을 한번 타고 싶대. 그 사줬어요? 그랬더니 3달 지나서 이거 못 타겠대. 너무 커서. 그게 또 제 거 됐어요. 제가 되고 이제 그래서 와이프는 뭘 샀냐? K9을 저한테 주고 이제 벤츠를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벤츠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다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외제차를 타니까 자기도 한번 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초동 가서 이제 벤츠를 주문을 해서 샀어요. 연락이 왔죠. 번호판 달았으니까 찾아가라고. 같이 갔어요. 하얀색을 샀는데 그 제가 이제 문을 딱 열어주면서 이거 당신 차네 이러면서 딱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보통 여성들은 남편한테 남편 고마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좀 감성이 있는 분 우리 사장 같은 분은 쪽쪽쪽 이렇게 뽀뽀도 해준다는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무의식 중이었던 것 같은데 문을 열면서 타면서 내가 이거 벌써 탔어야 되는데 이제 타네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제가 잊어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저 순간적으로 멍했죠. 예.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했지만은 삶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불만까지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산 거에 대한 어떤 한이 있었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 남편 만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그냥 뭐 맨날 돈도 아껴 쓰고 뭐 겨우 밥이나 먹고 살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예체능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무의식 중에 그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내가 참 애터미 잘했다. 저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였구나 저게. 그냥 뭐 순간적으로 한번 타보고 싶다 이게 아니고 정말 늘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 꼭 갖고 싶은 꼭 하고 싶은 거의 리스트였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참 애터미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또 8년쯤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앞으로 자기가 본인이 저를 많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도와주겠대 본격적으로. 지금 뭐 잘 되고 있는데 도와주면 더 좋지.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건데 그랬더니 돈 관리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윤영성 대표님이 요새 같이 나오시더라고. 그 사모님이. 왜 나오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0%돈 관리하러 나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애터미를 제가 참 잘했다. 예,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아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말 내가 행운이로구나. 행운하로구나. 예, 그렇죠. 지나온 세월을 봐도 그렇고 남아있는 세월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은 젊으셔서 더 좋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참고로 제가 70이거든요. 이제 70에 제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30? 30 정도 되셨나? 30? 요 조금 넘어서 30대 후반? 뭐 이렇게 되셨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공하시면 50이잖아요. 50.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얼마나 너무너무 좋죠. 예,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럼 50 전에 성공하실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애터미 사업은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게 있으면 저도 못했죠. 여러분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유가 궁금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도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못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참 궁금했다.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부자가 못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 그럼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재수가 없어서. 또 흔히 능력이 없어서. 다 틀립니다. 땡이 땡. 예. 전혀 답이 아니에요. 그건. 그럼 뭐가 답이? 뭐겠어요? 예?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 한 80%가 상속받은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꽤 많아요. 상속받은 부자, 대한민국의 부자 중에서는 80%가 다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20%만 자력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미 돈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그 어려운 거를 이제 뚫고 나가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자가 못 되는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부자가 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서. 여러분은 배운 적이 없으세요. 나 엄청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이 뭐 가나다라 마바스 이런 거 배우고 ABCD 뭐 탐앤 주디 뭐 그다음에 뭐 인수분해 배웠어도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으실 거예요. 기억에. 그게 왜 없냐면 여러분 주변에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려면 본인이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세상에 뭔가를 누구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그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탁구를 배우든 뭐 수영을 배우든 뭐 댄스를 배우든 뭐 골프를 배우든 다 이미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배워봐야 의미가 없어요. 서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부자한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걸 가르칠 만한 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당연히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 부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학문만 가르치는 거지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 절대가 못 가르쳐 줍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데 부모님도 부자가 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의사가 되면 조금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도구는 잡죠. 예.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대기업 들어가고 이런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못 돼요. 삼성의 직원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간혹 있죠. 부회장 이런 분들이.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험난한 가정이 많아요. 잘못하면 감옥도 간다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직원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한몸같이 근데 그런 분들이고 일반적인 직원들로서는 제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들이 삼성 사장하다 나온 애들도 보니까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강남상가에 집 한 채 있고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그 연봉이 젊을 때부터 받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젊을 때는 겨우 밥 먹고 살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많이 받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평생을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60살에 은퇴해서 100살, 120살까지 사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안 될까? 은행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은행에서는 절대 부자가 안 되는 거구나. 그건 제가 하나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다른 걸 하면 뭘 하면 부자가 될까? 그 답이 없더라고 도대체가.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방법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애텀이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성공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뭐가 그러면 이 칠판대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다. 도구와 노력과 방법이 결합이 돼야 돼요. 방법.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애터미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뭘 도구로 택했어요? 스케이팅을. 그 노력을 했겠죠? 방법은 코치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코치들한테 배웠죠. 손흥민 선수 요새 굉장히 유명하죠. 손흥민 선수가 도구를 뭘로 잡았어요? 축구. 노력을 했겠죠? 배우긴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한테 배우다가 세계적인 코치들한테 배웠죠.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게. 예. 그래서 애터미라는 여러분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노력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법. 그런데 애터미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방법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다른 데는 축구고 뭐 뭘 하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코치료라는 게 말도 못하게 비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애들 학교 보내고 의대 보내는 것보다 운동선수 시키는 게 돈이 더 듭니다 지금. 그냥 뭐 코치료에다가 뭐 전지훈련료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큼 돈이 없으면 그건 애들 운동선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여기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알려주죠. 그래서 이게 애터미가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다는 게 뭐냐면 같이 더불어 성공하는 이게 이 일 자체의 성격이 그래요. 스폰서가 혼자서 절대 성공 못하죠. 저도 이 자리까지 제가 혼자가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고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죠. 그게 이제 이 애터미 자체의 가치고 명분인데 더불어 성공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방법을 여기서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도구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도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만둡니다. 이 일을 하면 100% 성공할 수 있다. 100% 부자가 된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만둘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도 그만둔다? 뭐 그런 사람은 애초에 부자가 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이건 100%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근데 그만둘 사람이 있겠어요? 예. 안 그만둬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확신이 있으면 안 그만둡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오늘 여성분이 많으니까 이제 여자분들 위주로 얘기해요. 이 남자가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하죠. 안 맞을 때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안 맞을 때가 많긴 하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좀 믿기 힘들어요. 근데 일은 아니에요. 일이 배신은 안 해요. 응? 축구를 잘하잖아요. 축구가 배신을 해요? 안 하죠. 일은 배신 안 해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보면 축구가 배신 안 하죠. 사람은 배신해요. 배신이 아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배신 그걸 우리는 배신하는데 사람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확신이 있으면 안 그만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애터미는 굉장히 특이한 도구인데 사실은 애터미 말고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어요. 뭐 사업도 있고. 여러분 뭐 사업하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연예인. 아까 저보고 배용준 뭐 약간 이제 시력이 나쁜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저한테. 근데 저도 애터미를 못 만났으면 하다 안 됐으면 제가 연예계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배우가 그렇지만 연예인 그냥 뭐 배우도 있고
탤런트 뭐 그다음에 가수 다 연예인이죠. 운동선수 이런 일들이 다 애터미 말고도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다른 일하고 굉장히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사업이나 배우나 가수나 운동선수는 반드시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술이나 재능 또는 자본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없으면 사업하는데 기술이나 자본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자본이 없으면 기술이 있든지 기술이 없으면 자본을 가지고 기술을 살 수 있는 자본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특허를 산다든지. 예. 그러면 되죠. 예. 배우는 어때요? 이건 배우는 당연히 재능이 있어야 되죠. 가수도 재능이 있어야 되죠. 제가 젊었을 때 30대 때 중반 그러니까 은행 다닐 때 제가 이제 룸사롱을 이런 데를 좀 가봤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룸사롱. 그때는 은행이 갑이에요. 갑. 그러니까 제가 행원일 때 막 은행에 입행했을 때 행원인데 저기 삼성이나 현대에서 대리들이 오면요 멀리서부터 인사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은행이 완전 갑이죠. 지금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때는 뭐 정말 뭐 모든 게 다 기업들이 와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진짜 절절절절 맬 때죠. 그 시대 그런 때가 있었어요. IMF 훨씬 전이죠. 그게 이제 IMF 전에 제가 은행을 80 아니 81년에 입행했거든요. 제가 81년에 그 시대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대도 받고 그러는데 룸사롱을 가죠.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즐거웠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가면 그 여성들이 들어와요. 그 접대하는 여성들 들어오잖아요. 호스테스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쁘겠죠. 예쁘겠죠. 그런데 그냥 예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눈이 그냥 번쩍 뜨일 정도로 예뻐요. 그리고 아니 저렇게 생긴 여성이 여기서 왜 일을 할까? 저런 미모를 가지고. 그냥 예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배우들 중에서 이쁜 배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 뭐 이영애라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그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은 좀 예쁘긴 하지만 뭔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풍기는 게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아하고 품위도 있어요. 그리고 예쁘고 진짜 길에 가면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예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거기를 오냐 하면요. 연예계에서 글로 스카우트 당해서 오는 거예요. 그 연예계에서 배우나 이런 탤런트를 하려다가 글로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거기로? 재능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서. 갔다가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연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대사를 잘 못 외운다든지 소위 말해서 발연기. 발연기. 여러분 대사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죠? 암기력이 그렇잖아요. 뭐 아주 IQ가 높다 이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발달이 돼야 돼요. 저도 잘 못 외워요. 사람 이름 잘 못 외우고 얼굴 잘 기억 못 하고. 저도 그런 건 못 해요. 잘 못 외워서. 그러니까 이 그 여자분들도 그래서 있으면 이제 유혹이 들어오겠죠. 야, 거기서 그거 대주도 않는 일 맨날 거기서 매달리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일로 와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니까 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봐도 이렇게 정말 대단한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 근데 왜 일로 와요? 재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예. 임영웅 씨가 엄청 떴죠. 아까 제가 노래 잠깐 불렀는데 임영웅 씨가 엄청 떴죠. 뭐 때문에 떴어요? 재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애터미 말고도 도구들이 많아요. 성공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은데 문제는 다 기술이나 재능이나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예요? 애터미라는 거예요, 애터미. 애터미는 기술도 필요. 원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이게. 그런데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돼. 이런 걸 갖다 소비자를 만들려면. 근데 회사에서 다 돼 있잖아요. 원자력 연구원하고 이런 콜마하고 이 애터미 회사에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기술이 없어요. 그게 없다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그런 걸 하려면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오든지. 근데 여기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재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재능이 필요가 없어요. 재능이. 그냥 뭐 외우는 것도 사운 정도 외우면 돼. 저것도 못 외우는 분도 많아. 안 보면 못해. 저도 저거 안 외워져서 1년 동안 맨날 보면서 했어요, 저거. 근데 옆에다가 뭐 센터장의 역할, 윤리강령 이런 건 지금도 못 외워 제가. 이거 뭐야 도대체. 자본 당연히 필요 없죠. 우리 애터미 보상 플레이를 보면 보세요. 여러분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패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패라는 단어 알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패.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아, 이게 어디에 달려 있냐면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멤버십을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성공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석료 가지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제대로 된 멤버십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은 코인 가지고 많은 뭐 다단계라고 막 이러는데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멤버십을 만드는 거지만 일시적이에요. 저런 게. 그러니까 이 멤버십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쓰는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럼 멤버십은 뭐로 나뉘어요? 소비자와 사업자죠. 그렇죠. 이게. 자,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소비자는 뭘로 만들어요?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제품이 완벽하죠. 싸고 좋아요. 뭐 세상에 100% 완벽한 건 없지만 이 정도 제품이면 거의 뭐 가성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저는 가끔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왜 쿠팡이 30조가 됐는데 애터미가 1조일까? 이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쿠팡이 분명히 제품이 우리보다 별로 좋을 게 없는데 30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아직 못 내고 있는데 답을 내면 제가 회사에도 얘기하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뭔가 이게 잘못됐다, 지금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거기서 30조 하면 우리가 10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근데 우리는 1조로 우리가 너무 만족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1조야. 이거 너무 잘하고 있잖아. 이러고 막 저기 30조 하는데 그거 뭐 신경 써. 우리 1조 하잖아. 그러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제품이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자는 멤버십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4, 86 배가로 늘어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인데 이 사업자가 없으면 배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명의 사업자가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소비자 100명이나 200명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200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무슨 돈이 되나? 안 되죠. 약간의 뭐 수입이나 나오고 잘해봤자 옷도 판매선 하겠죠.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가려면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사업자는 제품과 함께 뭐가 필요하면 보상 플랜이 중요해요. 수익 구조가. 이 사업자들은 그래서 처음 네트워크 경험을 한 사람들 말고 좀 기존에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잘하면 제일 먼저 뭘 들어보고 싶어요? 마케팅 플랜 들어보자. 이렇게 딱 나와. 이게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애터미의 이 보상 플랜은요. 국내 어느 회사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거의 보상 플랜이에요. 우선 이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맥하고 돈이에요. 자본. 이 사업자들은 인맥하고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인맥이 많으면 사업자가 자기가 인맥이 굉장히 많고 얘기하는 대로 다 이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네트워크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업을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줄 것 같다. 그 인맥이 이 인맥이 있긴 있지만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은 인맥이라는 건 사실 네트워크 할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맥이 이게 굉장히 사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돈, 자본. 근데 애터미는 인맥이 별로 없어도 돼요. 바이너리죠. 그다음에 뭐예요? 추천인 제도가 없죠. 그다음에 또예요? 무한 뎁스죠. 이건 사실 거의 인맥이 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력으로 결정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자본도 필요 없죠. 진입비 없죠. 원유지 없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거의 크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할 때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게 애터미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결정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사업자한테도 제품이 중요하겠죠. 거기다 또 보상 플랜이 완벽하면 멤버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멤버십을 만들면 네트워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는 멤버십을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능력으로.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도구 중에서 애터미는 기술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는데 이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공해야 되겠죠, 이걸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만두고 못 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제 거기서부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만두고 성공을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음, 맞추시면 해모임을 상품으로 드릴까? 예. 근데 못 맞추실 거니까 어차피 애터미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정신력만 있으면 돼요. 딱 이거 하나예요. 답. 정신력. 왜 사업하다 그만두는 줄 아세요? 정신력이 약해서. 약해서. 왜 못 알리는 줄 아세요? 왜 가서 사람들한테 망설이는 줄 아세요? 정신력이 약해서. 예. 그거예요. 딱 이유 하나 그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알리고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계속한다. 정신력이 강하면 이건 끝나요. 예. 대부분 사람이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일반 사람은 대부분 정신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고 그냥 월급 받아 살고 뭐 자영업에서 살아왔고 뭐 그 악착같이 큰 부자가 되겠다 사는 걸 좀 남들이 봤을 때 별날 정도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정신력이 고만고만하거든. 그런 상태에서 가서 얘기를 애터미를 들어보고 괜찮네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거절하는 거지. 안 쓴다 안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야 몇 번 맞으면 한 번 그 얘기 들으면 듣고는 사업 설명 몇 번 듣고는 사업을 해 이제.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쓴다 그래. 안 한다 그래. 그러면 거의 3일 정도 들어 누워요 보통. 3일 딱 들어 누워. 3일 있다 부시시한 얼굴로 또 일어나.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바르고 나와서 또 한번 해보는 거야. 또 거절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용기를 마지막으로 내서 또 한번 이를 악물고 나와서 했는데 또 거절당하네. 그럼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라져. 예?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애터미 사업 설명 듣고 세미나 갔다 와서 80%가 그렇게 사라져요. 그분들이 일반 세상을 사는 정신력이 약하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겠지. 근데 성공하려면 정신력이 그거보다는 강해야 돼요. 예. 그런 웬만한 거절 그런 건 거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거절이 그게? 안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굳이 거절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 안 하겠다는 거잖아. 본인의 뜻이 그렇다는 거야. 예. 그래, 넌 네 생각대로 살아라.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예. 호모 그 절대로 안 되지. 레스비안 절대로 안 되지.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단 내 자식은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제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 그냥 거절당했다. 아, 제품 안 쓰겠다는 걸 굳이 나에 대한 거절로 생각하는 거죠. 예. 여자분들은 거절을 많이 안 당해서 봐. 맨날 거절하기가 바빴죠. 젊었을 때. 남자가 오면 맨날 거절하는 거지. 거절하니까 이 거절 당하는 쓰라린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해. 저는 숱하게 치러봤고 숱하게 젊었을 때. 아유.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품 거절당하는 것보다 내가 좀 사귀고 싶어하는 그 젊은 여성한테 거절당하는 게 훨씬 타격이 커요. 그게 여러분 거절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야. 그래 한번 거절당하면 3일이 뭐예요? 거의 한 달 동안 들어놓는 거예요. 정신력만 있으면 돼요. 거절해? 안 쓴다 그래? 또 가서 다른 사람 또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천지가 사람인데 뭐 얘기할 데가 없어요? 엄청 많죠. 내가 망설여서 안 하는 거예요. 망설여서 안 하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예. 제가 저도 거절이라는 걸 많이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안 쓴다 안 한다는 건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좀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인사부 팀장을 했었어요. 인사부 팀장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자리예요. 은행에서는 직원들을 자르고 뭐 제가 그러니까 IMF 때는 은행에서 12,000명 중에서 6,000명을 잘랐는데 그 기준을 제가 만든 사람이거든요. 기획팀장으로서. 그리고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 임원을 거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인사부 팀장이라는 건 굉장히 제가 미국 주재원도 나갔다 오고 거의 뭐 일반 지점장들은 저한테 전화를 잘 못해요. 같은 지점장급이라도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 힘들어요. 어려운 자리죠. 굉장히 무섭고. 예. 제 앞에서는 뭐 함부로 제 얘기에 반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못해요.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평생 저한테 이제 저하고 별로 척을 지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죠. 제가 워낙 막강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잘 보이기가 바쁘죠. 예. 밥 먹자 그래도 제가 잘 밥을 안 먹는 그런 밥 한 번 먹자 그래도 안 먹는 자리예요. 예. 그럼 내가 나중에 또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도 다 가서 이제 만나고
제품 쓰라고 권유하죠. 이제 현역에 있을 때는 제가 사업하라는 얘기는 못했지만 사업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업을 한번 해봐라.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는 제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애들이 갑자기 제가 애터미라니까 감히 내 앞에서 감히 내 앞에서 눈을 위아래로 뜨면서 이거 잘 되셔?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이 가소로운 놈이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야 이게 뭐 진짜 웃기네.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럼 저도 그리고 막 제가 가서 선크림을 좀 이렇게 해주고 왜냐면 지점장한테 되면 골프를 치니까 선크림을 발라주면서 이거 쓰는 게 우리 보통 쓰는 게 비싸잖아요. 선크림 남자 선크림도 비싸요. 허옇게 되지 않는 거. 근데 우리 거는 뭐 그때 당시 7,650원가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여기다 짜서 조금 해주면 그래 한번 발라보고 써. 이거 골프 칠 때 좋아.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써줄만 하잖아요. 근데 제 앞에서 휴지로 싹 닦아내 이거는 안 쓰겠다고.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저도 그때는 기분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숱하게 겪었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애터미 사업을 그만두겠다. 애터미 사업 안 해야 되겠다. 한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건 저는 멘탈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성공에 대한 부자에 대했다는 멘탈은 엄청 강해요. 저는 그거만큼 한 번도 타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로 또 얘기하는 거야 가서 그걸 며칠 다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적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 기준이 있었어요. 치약도 하나 안 쓴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들어오자마자 집에 오면 다 제 핸드폰에서 뭐 저기서 다 지우고 차단시키고 이런 새끼는 이거는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성질이 이제 막 있어갖고 성격이 막 있어서 어떻게 앞에서는 화는 못 내지만 들어오면 다 차단시켜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차단 푸는 거예요. 또 푸고 또 가서 얘기해 이제. 또 안 쓰는 놈도 쓰네. 이제 미안해서 쓰는지 또 써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파트너들이 사업을 안 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사 갖다 사람들을 막 붙이고 소비자를 막 갖다 붙여주면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나와요. 이제 들어갔던 사람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들어갔던 사람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 예. 정말요. 예. 저는 많이 경험했죠, 제가. 예.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게 무슨 기술이나 재능이나 자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오로지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데 이 노력이라는 건 정신력에 달려 있어요. 그 정신력의 가장 앞에가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 정신력의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꿈. 꿈. 이 꿈으로부터 정신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대충 살지 이런 사람은 절대 애터미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나는 성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나는 누구누구한테 해주고 싶다. 이런 꿈이 강해야 돼요. 강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목표가 나오고. 근데 목표가 나오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뭐에 달려 있어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하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신력. 우리 회사에 왜 이렇게 크라운 클럽에 학력이 낮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예. 제가 학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퇴하고 졸업한 사람이 열 몇 명 되죠. 본인이 얘기한 사람만도 꽤 많아요. 자기 이렇게 우리 뭐 김성심 크라운 노래방 사장님 초등학교 나왔다 그랬죠. 김영락 크라운 초등학교 중퇴?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나 글씨 쓰는 걸로 봐서는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이 분명한데 얘기했잖아요. 철자법이 맞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분들 좀 뭐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성공했냐면요. 멘탈이 강해요. 어떤 멘탈이 강한 줄 아세요? 사회적으로 늘 바닥에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좀 무시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멘탈이 강할까요? 강할까요? 강하죠. 그런 사람들이 애터미를 딱 만났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공한 딱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끝없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지죠. 멘탈이 강해서. 이미 그 정도의 거절은 세상에 살면서 숱하게 겪어본 사람이에요. 예. 자기 아이들 키우는데도 애들조차도 다 그 부모가 못 사니까 거절당했었겠죠. 여기저기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밥은 먹고 살았지만 제가 왜 멘탈이 강했어요? 저도 옛날에 못 살아본 기억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 스스로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멘탈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다 그만두는 분은 뭐다?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딱 그거 하나예요. 이유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멘탈이 약하다. 근데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이런 분들은요, 멘탈이라도 강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은 미모로 보면 옛날에 연예계 나갔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러기엔 나이가 어떻게 됐다?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 그런 헛된 꿈은 버리셔요. 그러니까 연예계로 나가야 돼.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이제는 그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아까 노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가수로 뭐 나가실 수도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 무슨 그 오디션 보세요. 가수 되는 사람들. 아이고, 노래 뭐 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젊은 사람들을 찾아요. 젊은 사람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런 모든 게 필요한데, 우리 애터미는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신력만 하나 있습니다. 예.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서 하루에 한 명씩 한테 닥치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훈련이 안 되신 분은, 매일매일 안 되신 분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가시다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저 길거리 건너가다 건널목에서 이렇게 섰을 때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딱 보시고 인상이 좋다 싶으면 애터미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 대꾸도 안 해. 그럼 그냥 가세요. 그냥 가. 참.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수십 명한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려요. 예. 백만갑한테, 여러분 자영업자 가게만 가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영업자 가지 마시고 아파트 앞에 서서, 아파트 단지역이 많잖아요. 한 단지를 딱 맡아갖고 명함을 파갖고 명함을 한 몇천 장을 아예 파세요. 파갖고 아침마다 9시, 8시에 사람 제일 많이 나올 때 가서, 그러면서 애터미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것만 계속 하세요. 그걸 얼마나 해야 되냐? 1년 하시면 돼요. 1년. 1년 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제가 볼 때는 팀장 부장 갑니다. 거기서. 이 아파트 가보시면은 그 뭐죠?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종이 박스. 거기에 애토미 박스가요. 보통 동 하나가 한 뭐 100가구 되잖아요. 100가구. 동 하나에. 그리고 뭐 500가구, 1000가구 있는 데가 많죠. 이 동네. 가서 그걸 뭐라 그래? 골판지라 그러잖아요. 그거 나오는데 애토미 박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애터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구 수로 치면은 한 50만에서 100만 가구가 물건을 써요. 우리나라가 몇 가구나 되면 2,600만 가구예요. 2,600만 가구. 인구는 5,600만. 가구는 2,600만 가구. 그러니까 싱글이 800만 가구예요. 싱글이 많이 늘어나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2,600만 가구 중에서 100만 가구를 쓴다고 잡아도 26가구 집에 하나. 거의 박스가 안 나오죠. 예.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절대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알릴 데가 없어요. 전부 애터미 제품 다 쓰더라고요. 뭐 다 안다 그래요. 안다, 쓴다. 뭐 치약 하나 쓰는 건 소비자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들어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비자는 아니에요. 사업자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앞으로 만약에 어, 여러분한테 그 애터미요, 다 그 사람들 다 써서 안 돼. 다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냥 입을 확 꼬매 버리세요. 그건 100%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두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집니다. 예. 어,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사업자 중에 한 분이 어, 예비 사업자랄까? 소비하시는 분인데 뭐 제품을 뭐 필요로 하는데 막 쓰려고 하니까 지금 떨어졌네요. 뭐 어쩌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래서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다서 잘했다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왜 내일 아침에 가냐? 지금 가야지. 전화번호는 밤에 뛰어가야지. 왜 그걸 내일 아침에 가냐? 예. 그걸 왜 밤에 가야 되냐면요. 그렇게 가야 하고 계속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소비자의 90%는 소개에서 나와야 돼요. 소개에서 나오려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성실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서 에이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소개를 해주죠. 여러분이 소개를 누구한테 해주나 한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험도 소개해주고 다른 거 소개해줄 수 있죠. 자동차 샀을 때 딜러도 소개해주고 할 수 있죠. 예. 그때 어떤 사람한테 소개해줘요?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일인데요. 그건 딴 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제가 알아서 직접 연락드릴게요. 어떤 사람한테 소개해줘요? 후자죠, 후자. 예. 똑같아요, 우리 일도. 예. 그렇게 하시면
계속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소계자가 나와서 보통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인맥으로는 절대 이 소비자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도 힘들어요. 자기가 아는 인맥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면은 아까 그랬죠? 내가 그렇게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해서 하면은 내 파트너로 살아난다고. 계속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계속 밑에다가 이제 불을 떼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파트너들이 힘이 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너들이 여러분이 이제 어 지금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막 하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앞에 남아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시작한 파트너들을 절대 그만두지 않게. 예. 그리고 처음부터 정신력이 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군부를 떼면서 마중물을 넣어주면서 계속 사업을 하게 하면서 계속 멘탈을 키워야 돼요. 강하게.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오자마자 알아서 하세요. 두 라인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 그 주진환 당량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본인 두 라인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초기에 그렇게 살아남기는 기대한다는 건 힘들어요. 대부분 아직 약하기 때문에 나무도 심으면 버팀목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왜 성공할 수 있냐? 이 사업에 필요한 게 정신력밖에 없으니까 이 정신력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성공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내 정신력을 키우는 일인데 그거는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나한테 스스로 나를 달금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닥치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닥치는 대로. 그거를 맨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그 어떤 내 멘탈을 강하게 키우려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길거리에서도 그냥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길거리 가면 뭐가 많았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무나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대부분 뭐 사이비 이런 게 많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일도 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예, 그렇죠. 나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 달 정도 해보시면 내 멘탈이 일단 강해질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꿈이 아니고 돈 욕심 같이 사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진짜 꿈이 강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하시면서 이제 뭐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잘 해오셨겠는데 이제부터는 멘탈을 좀 강하게 키우셔야 된다. 절대로 그게 절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그게 거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멘탈 강한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분 그 시스템 뭐 A코어 성우의 8단계 이런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예. 그 무슨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A코어에서 딱 힘든 건 딱 하나예요. 매일매일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컨택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책 읽기, 미팅 참석하기.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A코어 중에 소비자하고 사업자 컨택. 그러면 소비자 만들기라고 돼 있고 사업자는 컨택이라고 돼 있죠. 사업자 만들기가 아니에요. 사업자 컨택이라고 했어요. 컨택이 뭐예요? 건널목에서 애터미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럼 가버리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 가서 동그라미 컨택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신 거예요, 그게. 그날. 그러니까 꼭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이제 앞으로 걱정이 수심이 가득하시네. 가만 보니까 이거를 서울 가서 나중에 이제 즐기면서 하면 돼. 즐기면서 하게 되고요. 조금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그럼 이제 자신감을 좀 두셔야 되는데 제가 많이 썼던 방법. 아침에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100번을 외치시고요. 혹시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요. 차를 운행 중에는 뭐 계속 이 백미러만 보면 안 되겠지만 운전하시면 조심스럽지만 계속 백미러를 보면서 내 눈을 거울 앞에서 보면서 여러분이 외치셔야 돼요. 나는 해낼 수 있다. 예. 그렇게 계속 하면요. 점점 내 눈이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눈을 못 맞추죠. 자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내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100번씩. 그다음에 운전할 때는 계속 예. 저는 사우나 같은 데 요새는 잘 안 가지만 사우나 옛날에 많이 가서 피곤하니까 새벽에 막 올라오고 그러면요. 이제 피로를 풀어야 되니까 사우나 가는데요. 새벽에 지방에서 올라오면 바로 사우나를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서 타 안에서 계속 난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막 외치고 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얘는 뭐 하나, 남들은 시조 태산이 높다 이런 거 시조했는데 얘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실제로 굉장히 이게 강해집니다. 특히 거울 앞에서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하루에 100번씩, 기본 100번씩, 수백 번씩 하세요, 그냥. 밤이고 낮이고 외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내 눈이 그게 점점 바뀌어요. 그렇게. 점점. 예, 바뀝니다. 그거 제가 이제 많이 쓴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면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밤늦게 2시, 3시까지. 이제 주부시거나 애가 어리면 못 하시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2시, 3시에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일 없어도 안 들어가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니면 어디 가서 앉아있든지 집에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예. 저도 뭐 나중에 하면 아파트 계단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안 들어가고. 그날 내가 생활할 만큼 흡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계단 가서 그 타일 바닥에서 앉아 있는 거죠. 세멘트, 뭐 콘크리트 바닥이라나 앉아 있죠.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중에 내가 스스로 내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내가 스스로 대단하구나.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쫙 올라가요. 예. 남들이 볼 땐 자존감이 떨릴 거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일인데 자존감이 쭉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점점 내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제가 이제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어, 어.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노래는 그 임영웅 씨 노래가 아니고 그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구절 좋아하시죠? 아, 맞아.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필연이지. 저는 그 구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저는 맨날 사표 내고 후회할까 봐 맨날 그런 노래 들어요. 내가 절대 후회 안 하지. 내가 우나 봐. 정말 그런 노래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노래 부르면 확 이게 카타르시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예, 그냥 뭐 잘 안 되니까 생각대로. 예, 어떨 때는 막 심란하잖아요. 막 새카매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그냥 탁 이렇게 장밋빛만 가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공하는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앞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예, 우리 그 총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본부장도 그렇고 다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겪었죠. 그거 겪으면서 점점 사람이 강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심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인가 이걸 따지는 거고 자존감은 내 스스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은 이 도구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오롯이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니고 내가 정신력만 있으면 성공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만나셨는데 이게 성공하는 게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앞으로 수명이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지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120이죠? 120이죠. 앞으로 10년 뒤에 한 150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왜 늘어나셨어요? 기술이 말도 못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기술이 말도 못하게. 여러분 로봇 보셨죠? 로봇 요새 나온 로봇 보셨어요? 가끔 그러도 보세요. 어떤 기자들이 로봇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앞으로 AI라 하잖아요. 그게 로봇이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로봇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들이 당신 같은 인공지능들이 세상을 지배할 일이 올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예. 요즘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AI한테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이 이렇게 통제하는 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답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AI가.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눈을 약간 째려보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곤란하다는 표정을 졌어요. 이게 표정도 줘요, 얘네들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면서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약간 째려보는데 눈빛이 아주 안 좋아. 얘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그 기자가 깜짝 놀라갖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지배할 수도 있을 때가 온다고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전에 뭐 지배하는 건 아니고요. 협조하면서 살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무서워 얘네들이요. 그리고 뭘 이렇게 보여주면요. 이미 영화 같은 것도 다 걔네들 더 잘 만들어요 지금. 기존의 영화를 몇 개 주고 프레임을 넣어줘요. 프레임이 뭐냐면 요렇게 줄거리를 넣어주면요. 그것만 가지고 걔네들이 나머지 다 각색해갖고 어마어마한 영화를 쫙 만들어내요. 그냥 순식간에.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AI가 AI를 곧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걔들이 막 생산을 하는 거예요, AI를. 그러면 이제 무서운 세상이 오죠. 예. 그렇게 기술이 지금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는데 이 수명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미 쥐한테는 성공을 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3년 된 쥐가 3년이면 늙어요. 근데 3년 되면 늙으면 털이 이게 하얘져요. 일단 털이 회색 그 사람 머리처럼 해가지고 이도 빠지고 얘네들이 활동성도 둔해지고 뭐 다 그래요. 자관 이게 쥐가 3년 되면. 그런데 젊어지는 주사를 딱 놓으니까 얘가 금방 털이 새카매지고 이빨도 다시 나고 시력도 회복되고 활동도 엄청 빨빨 벌이고 해서 거의 1년 된 쥐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 쥐로 성공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다음에 뭐라면 이제 원숭이로 할 거예요. 그럼 원숭이 성공하면 뭐예요? 사람한테 100% 성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침팬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99.8%가 똑같아요. DNA가 98.8%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드리는데 침팬지가 얼마나 사람하고 비슷한지 여러분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침팬지는 키스를 합니다. 예? 키스를 해요. 사람은 모든 동물이 이렇게 코를 마주는데 침팬지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뭐냐면 혀를 써서 키스를.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위로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위로의 방법이기도 해요.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주사를 맞으면 쥐가 3년짜리 쥐가 1년짜리 됐다는 건요. 사람을 치면 90살 된 사람이 30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젊어진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름 없어지고 얼굴만 젊어지는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심장도 젊어지고 콩팥도 젊어지고 관절도 젊어지고 그래서 모든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도 도로 까매지고. 예? 그 주사 나오면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맞고 싶죠. 근데 그게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그게. 예? 비싸겠죠 당연히. 예, 개발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한 대 놓는데 한 10년씩 젊어진다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한 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대 한 2억은 해요. 한 대. 예. 그러면 남편은 못 맞더라도 나는 우선 맞아야 되니까.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돈이 세상을 자꾸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는 세상이 자꾸 오고 있죠. 이제 수명까지도. 지금까지는 우리는 수명과 죽음은 다 공평하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다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한 100살에서 죽는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누구는 100살에서 죽고 누구는 5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미 미국에서는 eternal life라는 단어가 일상 단어가 돼버렸어요. 옛날엔 종교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영생이란 말은. 근데 지금은 일상에서 씁니다. 일상에서 eternal life가 언제 오냐 계속 그걸 얘기해요. 영생이 언제 오냐. 안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의 힘으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좌우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가 뭔지 이제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슈카월드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 자, 제가 이제 돈이 앞으로 세상에 점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데 한국은 이미 와 있어요. 한국은 이미 와 있다고요. 돈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영향력이 커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슈카월드라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이 뭐더라? 전 무슨 젠가? 그런데 서울 장대를 나오고 연대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증권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시사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보통 유튜버가 뭐 여행 유튜버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먹방 뭐 별거 많잖아요. 노래. 근데 시사인데 그 슈카월드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이제 슈카월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퓨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이죠. 퓨 리서치라는 이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다 이 퓨 리서치가 조사를 했어요. 슈카월드가 의뢰한 게 아니고 그냥 조사를 한 거를 이제 슈카월드가 갖다가 이렇게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줬는데 어, 17개 나라, 17개 국가에 15개 항목에 대해서 이 17개 국가 사람들, 각 나라의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15개 항목을 주고 이 항목 중에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이 중에서 순서대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당연히 가족, 건강, 취미, 일, 돈, 친구, 나라 뭐 쭉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쭉. 예, 이렇게. 그랬더니만 이제 나라는 어떤 나라 들어가냐면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중선진국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꼭 지켜야 될 거를 가족이라고 꼽은, 일본의 가족이라고 꼽은 나라가 15개 나라예요. 15개 국가가. 15개 국가가 1위가 가족. 그런데 가족으로 꼽지 않은, 일본의 가족으로 꼽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 17곳에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대만, 타이완. 타이완은 1위가 뭐로 꼽았냐면요. 대만은 민주주의 사회제도 이렇게 뽑았어요. 사회제도. 왜 그랬을까요? 이 시진핑 형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눈만 뜨면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 불안해. 예. 그래서 그걸 이게 참 소중하구나. 아,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이렇게 되면 홍콩 같이 될 거다. 이게 불안함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들은 1위가 사회주도 민주주의. 그 대신 대만 사람은 2위가 뭐예요? 가족이었어요. 2위가 가족. 근데 나머지 한 나라 15개가 1위를 가족으로 뽑고 대만 빼고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 한국은 1위로 가족을 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뭘 1위로 꼽았을 것 같아요? 돈. 예? 예? 여러분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돈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돈을 꼽았어요. 압도적으로 한국은 1위가 돈이에요. 2위가 뭐예요? 건강. 건강입니다, 여러분. 3위가 가족.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요. 돈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가족 때문에 이 사업을 했거든. 다른 사람이 다단계를 왜 하냐 했을 때도 저는 가족 때문에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미 가족이 이제 돈 뒤로 가 있어. 가치 있고 소중한 면에서.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요. 이게 수단에 불과한 거니까 가치 있고 소중한 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필요한 존재지 이게 돈이 무슨 가치가 있고 소중해. 그게. 돈은 수단인데. 필요한 거 필요. 질문이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러면 1위 돈 그럼 맞아요. 근데 가치 있고 소중하고 당신 인생에서 꼭 지켜야 될 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게 어떻게 돈이 되냐고. 한국의 유일한. 그래서 이 피오 리서치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이거를 보고. 아니 이런 나라가 있나?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조사해봐야 되겠다. 한국을. 더 들여다봤어. 근데 이 한국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항목 중에서 일과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일이 한 5번째 올라가 있어요. 4, 5번째.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 삶의 어떤 그 버팀목, 그렇지 보람을 느끼고 활기 있고 우리 그런 거잖아요. 왜? 일이라는 게.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확 이렇게 늙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구의 사람들은 일을 그래서 4위인가 5위에 꼽은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일이 몇 번째가 있는 줄 아세요? 14위에가 있어요. 14위라는 것은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하는 게 그런데 그래서 이 리서치에서 그럼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 봐야 되겠다. 이게 못 사는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저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생계에서 하니까.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어떤가? 고소득자를 봤어요. 한국에. 고소득자들도 다 14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조차 다 일은 뭐예요? 할 수 없이 하는 일. 전혀 즐겁지가 않고 내 삶에 뭐가 이렇게 좀 풍요롭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한 수단일 정도로 이렇게 한국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 친구는 서구의 사람들이나 이 대만이나 일본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존재. 내가 친구 때문에 참 내 삶이 풍요롭고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만나서 내 시간을 즐겁게 같이 하고 이런 친구. 여러분도 친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친구가 14위로 가 있어요. 14위로.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 70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친구가 필요 없죠. 안 만나니까. 20대는 어떤가 봤더니 20대도 친구가 14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대들은 매일 저 친구들 만나고 매일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데 아니 걔네들이 친구라는 게 아무 존재감도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14위에 났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대들도 친구가 다 14위에 가 있어. 이건 뭐예요? 있으면 뭐 좋지만 없어도 말고. 아무 의미가 없어 친구라는 게. 오로지 돈, 돈.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네. 신기하게.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더니 한국의 어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돈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돈이 굉장히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옛날보다 우리가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밥 먹고 살면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SNS에 뭐 올리죠. 좋은 집 다 강변집 보이고 맨날 그런 거 올리죠. 옛날 자기 집을 소개를 안 했어요. 다 감추지. 요새는
2, 3만 가면 사진을 올려 거기다가 막 올리고 막 그다음에 뭐 오마카세니 뭐 골프니 해외여행이니 노다지 뭐 명품 사진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뭐가 지금 생각이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죠. 예. 유튜브에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냐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1순위가 가족이 되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저런 거 조사하면 당연히 가족입니다. 2위가 건강이고 3위가 일이에요. 저는 애터미. 예. 돈은 이미 저한테 매일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단이니까 가치 소중한 거에서 저는 안 가치 저는 필요한 건 맞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옛날엔 저도 그랬겠죠.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돼요. 예? 이게 돈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애터미를 만나셨잖아요.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더 나가보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도구를 만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살면 좋고 못 살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게 삶을 뭐 여유 있게 사는 태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삶이 거꾸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한테 그런 모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여러분이 이제 애터미 성공하시는데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만두는 거는 뭐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정신이 아프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또 애터미를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삶 정말 가치 있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멘탈 체크 해보셨어요? 본인의 멘탈 체크? 네, 정말 생생하게 꿈꾸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를 실천하고 계셨고 또 그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는 또 그 길을 가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우리 크라운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스피치를 한 2분 정도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꼭 스피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유,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에 저희 선생님이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 이거 출석부를 체크하면서요. 막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면 막 중간에서 막 일어나서 오고 어떤 날은 옷 색깔 오늘은 빨간 옷만 다 시키고요. 어떤 날은 노란색 옷만 다 시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멘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빨간 옷을 입은 분들을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간 옷 입으신 분은 알아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페리얼 비전센터 이기유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빨간색이 왜 눈에 띄어서 입고 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스피치를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자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 계속 들으면서 저는 나에게 뭐가 가치가 있는 일일까? 지금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 앉아서 많이 지금 되돌아보고 있었는데 나에게도 결국에는 돈이었구나. 돈이 계속 돈돈돈돈 하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 정말 부자가 돼서 이건 선택이 아닌 나의 어떤 필수적인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어떤 가치와 명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으로 되어야만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명분 속에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가치와 명분은 또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정말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주입니다. 제가 오늘 빨간색을 입은 이유는 저희 괌에서 파트너님이 뉴 다이아몬드 가셨는데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선물 받은 거 제가 오늘 한번 입어봤는데 또 이렇게 어쨌든 덕분에 또 스피치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크라운 마스터님 정말 좋아하는 분의 강의 중에 한 분이신데 또 이렇게 직접 또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도 사실은 공무원 때려치고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쩌면 은행을 때려치시고 나오셨다고 했을 때, 정말 과감하게 또 저도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또 우리 크라운 마스터님 강의 중에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강의 들으니까 저도 제가 정신력이 좀 약하구나. 멘탈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파트너들과 함께 센터 주변에서 정말 아침 일찍 학교 앞에서 전단지 스티커 붙여서 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내일부터 해보도록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스피치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미국에 있는 이은희 사장님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안 계시구나. 고마리아 국장님. 네, 고마리아 국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여러분 박수. 네, 줌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긴 지금 밤 12시라서요. 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귀한, 강의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렇죠? 안 들리나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우리 이재식 사장님이 오늘 못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너무 아쉽다. 어, 네, 고마리아 사장님 혹시